너 자문 안 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놈은 너는 내가 너보다 약하면 너 나한테도 이럴 놈이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기가 이렇게 막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요. 오래 못 가요. 정말 잘 됐다. 저 사람이 부자라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이 세지는 게 뭘까 보니까 내가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센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부자를 미워하지? 부자들이 잘난 척하니까. 왜 미국 부자들은 존경받지? 그들은 그 돈으로 바꿀 세상을 얘기해요. 아, 우리가 만난 지가 10년이 좀 훨씬 넘었어. 그러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지? 네, 그래도 누나 늙지도 않고. 아이고.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늙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거를 좀 관점을 바꿔서 관점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관점 디자이너라는 표현으로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네.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 그지? 또 부자들하고 가까이 지내잖아, 누구보다도. 네. 그래서 용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 같아? 보통 이제 통념적으로는 뭐 돈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양아치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뭐 건달 중에도 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부자라는 단어가 어떤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이런 걸로 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풍요로워졌을 때 아, 정말 잘 됐다. 저 사람이 부자라서.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 같아요. 아,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일 많이 하겠네.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많겠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꼴보기 싫어. 저 인간이 돈을 많이 벌었대. 아, 나 꼴보기 싫어서 저 인간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뭐 진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뭐 그 사람이 술 사고 하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도 진짜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부자 만나본 적 있었어? 진짜 부자 많이 만나봤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봉진 의장. 아, 기빙 플랫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1조가 안 되면 가입할 조건이 안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1호로 들어가신 분이 김봉진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고 뭐 재산을 반을 기부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아니라 14년 동안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까 옆에 사람들을 챙기고 옆에 사람들이 힘든 거 그다음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번 돈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저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서 부자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관점을 갖고 있지? 그런 게 인상 깊은 사람이 있었어? GS 리테일 허승조 부회장님,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부자잖아요. GS 그룹의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우리 4대째부터 부자였던 4대째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 뭐 LG, 뭐 다 그쪽에서 같이 지낸 분들인데 그렇게 부자라면 좀 약간 우리가 그 드라마가 참 나쁜 재벌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정말 다음에 태어나면 저분 아들로 태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GS그룹 식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들은 좋겠다. 저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GS 리테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파는 GS25에 납품만은 너무 많잖아요.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대요. 다 이렇게 의자 끝에 앉아서 그래 얘기해봐라. 말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진짜로 안 돼서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재벌이니까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손을 모으고 앞을 눈을 보면서 그 사람 말을 정확히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형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허씨 가문 중에 그분들이 이제 밥을 나눠줬다는 거, 이게 굶지 않게 하려고 부자니까. 제가 밥 한 끼 얻어 먹었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돌이라도 하나 놓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쪽에 돌이 막 이렇게 광창 쌓여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 진짜 부자가 뭐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느껴지는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 친구분이 옛날 미원그룹, 지금 대상 회장님이 또 친한 친구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태원에 가면은 여기 그 닭볶음탕 집이 있다. 근데 거기 가갖고 걔랑 그거 뭐 그렇게 좋아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진짜 행복인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만나면은 마지막에 집 근처에 있는 그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맥주 10,000원에 4개짜리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사람이 좋은 게 진짜 부자지 뭐 이렇게 뭐 비싼 거 먹는다고 부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나는 부자라 그러면은 진짜 비싼 술집에 가서 먹고 와인도 참 마시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정말 좋아야 부자지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다.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다. 제가 느낀 거는 돈은 쓴 돈이 내 돈이에요. 번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좋은 술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나는? 남 안 주고 그냥 짱박지. 짱박아. 그럼 좋은 날 딸 거야. 그 좋은 날 안 와요. 그거 죽고 나면 아들이 따요. 네. 진짜 부자는 구슬이 생기면 친구 5명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좋은 술 얻었는데 야,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5명 모아놓으면 6명 되잖아요. 술 먹으면 그 술값 미상을 해요. 근데 맨날 짱 박아놓고 어느 날 보면 썩었어 그게 그 술이. 술이 썩진 않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아낀 거야. 저도 이제 어려서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못 쓰게 된 거야. 짱 박아놓으면 못 쓴다. 선물을 받으면 바로 뜨더라. 저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계속 질문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아,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머릿속에 남기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돈 벌려고 또 아둥바둥 되지도 않아요.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 가짜 부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 가짜 부자들의 이렇게 돈에 대한 간청 같은 거 뭐 이러한 데는 경험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어떤 많죠. 게 있었어요? 예를 제가 들면? 이제 어느 회사 자문을 하는데 이름 되면 여러분들 아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예의가 아니니까 그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음식점에 갔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이렇게 서빙하는데 반말 비스름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갖고 와. 그러고 나서는 5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는 어리니까 야, 너 그렇게 아줌마 대하지 마. 그랬더니 아, 그냥 형 괜찮아. 근데 너 계속 반말. 한 번만 반말하면은 너 여기서 나 일은 나갈 거야. 그랬더니 형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몸에 뱄으니까 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랬어요. 너 자문 안 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놈은 너는 내가 너보다 약하면 너 나한테도 이럴 놈이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안 해.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참 그런 애들 보면 오래 못 가요. 그 사람 뭐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예. 망했구나. 예.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골프 레슨 받으러 갔는데 이제 골프를 그 프로들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캐디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골프 못 칠 상황이 된대요. 그게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시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했던 행동들이 그 기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구나. 나쁘게 되게. 그렇죠. 지가 대한 사람들이 쟤는 나한테보다 맨 밑에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렇게 절대 날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저 사람 어때요? 그러면 아유 고개를 탁 지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일이 없죠. 그지. 진짜 부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됐으면 하는데 가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는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못해 뒤에서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기가 이렇게 막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요. 결국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고체가 아니니까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한 번 부자면 영원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돈은 물이에요, 물. 좋은 얘기네. 그래서 만족이라는 글자가 가득 찰만자에 발족자 써요. 근데 더 그러다가 익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막 자기 머리 위로 넘어가면 헤엄쳐야 되잖아. 계속 떠 있어야 되잖아. 계속 그 돈 유지하려고. 수영을 계속 즐기면 좋겠지만 힘 빠지면 그럼 릴레이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돈이 주는 행복은 딱 제한되거든요.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 0.00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 봤던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더 하다가 죽는 경우 많이 봤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네. 사기는 누가 당하냐? 욕심 있는 사람이 사기당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당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당해요. 저도 사기 2번 당해봤는데 그때마다 저는 욕심을 냈더라고요. 이게 큰 돈으로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욕심내면 사기당하는 게 많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사기당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욕심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야. 처음에 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겠어.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 사람이 잘 갖고 막 이러니까 줬다가 그 이자의 욕심을 나서 그냥 동네 사람 돈 다 끌어다가 그 사람 갖다 주면서
지나친 의자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 그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그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 사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저 건물 내 거야. 그런데 내 거 아니야. 80%가 은행 건데 무슨 집 거야. 건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주위에도 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요즘 좀 많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인간성이랄까 이런 태도가 있을 것 같아. 그런 태도는 어떤 거일 것 같아? 내 표를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중요한 얘기네. 한비자의 법세술이라는 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세가 뭐냐면 세력이에요. 내 세력. 전 그래서 내 힘이 세지는 방법이 뭘까? 내가 세져봤자 얼마나 세지겠어요. 몸은 늙는데. 제가 이제 환갑인데. 그러면 세력을 많이 만들면 전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못된 놈 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까지 아는지 보여줄게. 또 내가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은 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놈들이 저한테 실수하면 무서워해요. 어디서 어떻게 부메랑을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내 힘이 세지는 게 뭘까 보니까 내가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센 거예요. 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많아야 네. 된다. 얼마 전에도 누가 나한테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거래해 주시면 제가 뭐 대표님께 30억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세 사람 이상 물어봐요. 야, 저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지면 세 사람 이상 지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세상이에요. 레피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형이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추천은 안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 아니라고 X를 치면 안 하는 게 거의 다 맞았어요. 나중에 딴 사람이 걸려서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그 세력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가. 내 말을 믿어주는 것들. 맞아, 세요. 이 사람 말의 신뢰성이에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싫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많이 없어요. 싫은 거지, 내 싫은 소리 하니까. 그지, 겁나는 거지. 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그러면 이제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네가 왜 남의 인생에 참견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 사람 말이 틀리진 않았어라는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못 본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할 때 툭툭 나오는 말로 뵙지 않아요. 뭐 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력이 높이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부자인 거예요. 사람 부자. 그렇지,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지. 믿어주는 사람 내가 많다는 거. 네. 처음에 제 책이 뜨게 된 것도 막 많은 사람들이 사줬어요. 지금도 뭐 100권 사줄게, 200권 사줄게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너 진짜 나한테 책 사주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간접물 디자인 하나가 네. 요번에는 또 색깔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다면서. 근데 옛날보다 훨씬 두꺼워졌어, 두꺼워졌어. 100페이지가 늘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르면 힘들어, 읽기가. 왜 이렇게 늘려? 여기 더 두꺼운 책도 있네. 아니, 더 두꺼운 책도 있는데 네 책 여기 다 있잖아. 근데 책 내용이 정말 중요하더라. 여기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서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관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우리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 말이 정말로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우리 필독서도 할 건데 이 책을 또 나 아는 사람한테 또 읽으라 그랬어. 근데 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고급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책이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금박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내가 또 금박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관점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디딤돌로 볼 거냐 걸림돌로 볼 거냐. 그렇죠. 그것도 관점이죠. 이것도 관점이잖아. 우리가 세상은 똑같은 문제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럼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만 막 벌고 싶어 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 차명이 없어. 이렇게 일에 대한 철학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슬픈 게 돈에 대한 관점이 난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무조건 이거 한 방에 가서 터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예. 엑시트에서 판다. 이런 얘기를 참 많거든.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가져야 될 관점과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봤던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준도 뭐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부자를 미워하지? 부자들이 잘난 척하니까. 근데 왜 미국 부자들은 존경받지?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 돈으로 바꿀 세상을 얘기해요. 돈으로 바꿀 세상을 얘기한다. 난 이 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 많아. 넌 내 미치지? 꿇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는데? 싫은데? 자랑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홍보도 얘기하는 게 우리 의장님이 돈 많아요. 그거 하면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는 항상 김범수 의장이 친구지만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홍보가 돈 많아요 해서 끝난 거예요. 뭐 아시아에서 돈 제일 많아요. 뭐 그렇지도 않지만 뭐 이재용 이겼어요. 이런 기사가 되면 돈 많구나. 우리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돈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근데 바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얘기하니까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돈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어쩌라고 자식아. 그 돈 나한테 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싫은 거예요. 홍보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나라 부자를 보는 관점을 왜곡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프다. 그치? 슬픈 거죠. 부자는 4단계가 있다니까요. 1단계가 뭐냐면 가진 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차도 막, 야, 이거 벤틀리야, 롤스로이스야, 와, 봤지? 나 돈 많아. 남자들 꼭, 여자지 뭐 어떡해. 이런 거. 1단계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있는 걸 과시하고, 뭐 뭘 사고 소유하려고 막 노력해요. 이것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막 늘리는 거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단계로 가면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겨요. 나 와인을 좋아해. 뭐 깊게 빠져. 공부도 하고 뭐 골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2단계로 가요. 3단계로 가면은 행복 얘기를 해요. 그래봤자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아, 막말로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캐비어로다가 밥을 비벼 먹겠어요. 뭐라겠어요. 밥 비벼 먹는 명란젓이 더 맛있지. 네 번째는 뭐냐면 나 때문에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꾸 해요. 아, 그건 아주 4단계 진짜 부자네. 근데 막 만났는데 나 1조 있었는데 여자진 그럼 얘 1단계구나. 내가 차가 뭐 그러면 아유 1단계네. 저는 차를 좋은 걸 샀어요 저도. 근데 오래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 파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런 거. 뭐 어떻게 내가 편하고 그냥 익숙하고 뭐 새 차가 막 이런 차 필요 없는데 내가 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4단계가 누구냐면 성직자들이에요 대부분. 아,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야, 그거 대단히 감동적이다. 그죠? 근데 참 인간이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려워. 그지?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복이 뭐냐고 정의 내리냐면 흐뭇한 거예요. 너는 아들 보면 흐뭇하잖아. 아, 내 아들이야. 어떻게 저게 내 속에서 나왔대? 근데 또 반대도 있잖아. 저 새끼를 내가 낳나? 짜증날 때만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아들은 그래. 응.